사람들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질 뻔한 상황.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말들이 오가고.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7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의 모습입니다. 학교 설립을 추진한 지 약 7년 만인 2020년이 돼서야 강서구의 특수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및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흥시의 인구는 약 53만 명. 하지만 시흥시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시흥시 장애 학생의 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무릎 100번이라도 꿇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특수학교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강서구의 학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절절한 외침. 이들이 바라는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특수학교로 인한 지역 갈등 사례를 통해 장애 학생을 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현장 포착 사실원에서 알아봅니다. 여기는 올해 3월에 개교한 의왕의 특수학교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장애 학생들은 존재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시흥시 장애 학생 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시흥시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이 시흥시청에 모였습니다. 시흥시의 특수학교 건립 촉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의 조지현 씨를 만나 당시 기자회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당장 시행하라. 이런 입장으로 저희는 시흥시청에서 이렇게 투쟁을 했었고요. 시청에서 부지가 이제 허가가 나야 학교를 설립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사실상 저희가 알기로는 꼭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임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저희 아이들은 오갈 데 없이 또 마무리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상실감이 크고. 시흥시 특수학교 건립이라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 조지현 씨는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인구가 53만이잖아요. 그 안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900이 넘습니다. 옆에 타 학교 좀 볼까요? 안양만 해도요. 시흥시와 동일한 인구수가 있습니다. 한 52만, 53만 되는데 그 안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특수학교가 한 개지만 일단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학교도 없고 그 학교 내에 900명이 넘는 장애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학교가 한 것도 없는 상황. 제작진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안광열 의원을 찾아 시흥시의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시흥이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한 70만, 80만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특수학교가 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특수학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대규모 택지 개발 이후에는 장애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특수학교가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특수학교는 38개의 학교가 있는데 재학생은 한 5,153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학생이 지금 23,35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턱없이 부족하죠. 5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수용을 못한다고 보면 되고 있고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에 비해 경기도의 특수학교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시흥시처럼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도 경기도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는 특수학교 건립의 문제가 단순히 시흥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려줍니다.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수만 봐도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생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교가 생겨야 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학생의 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먼저 특수학교가 없는 시흥시의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처에 있는 통합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수학급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특수학교가 없는 안타까움은 지금 통합교육의 시스템 안에서는 한 특수교사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시흥시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특수학급이 있는 통합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지현 씨는 발달 장애에 딸을 둔 학부모로서 통합학교를 보내며 느낀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깍두기처럼 껴있는 오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라 이런 입장으로 거의 진짜 그냥 무의미하게 그 시간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일반 그 비장애 학생들의 친구의 시험지를 주고 그 시험을 똑같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는 한글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숫자도 제대로 모르고 볼펜 하나도 혼자서 잘 잡지를 못하는데요. 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제공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이선정 씨의 아이는 특수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가 통합학교에 다녔을 때의 기억 가운데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엄청나게 울었나 봐요. 온몸에 반점이 다 올라오고 그래서 특수교사 선생님이 저하고 면담을 요청하셔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애가 애정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으로 어머니랑 떨어지면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산만하니까 소아과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이는 게 좋겠다. 제가 너무 놀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애를 애정결핍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특수교사인 분들이 저렇게 장애의 부모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특수반에 대한 목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본반에 오래 있게 하는 게 목표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전학 요청했어요. 통합학교에서 특수반과 본반을 오가던 아이는 본반 시간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선생님의 말은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후 노력 끝에 아이는 다행히 부천의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자면서 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잠을 제대로 잘 못 자요. 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커피를 하루에 블랙커피를 7잔, 8잔씩 먹어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가면 특수학교는 보통 학교들처럼 이렇게 길게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12시 4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럼 집에 다시 왔다가 정말 밥만 먹고 다시 가는. 왕복 2시간, 하루에 4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아이의 통학길이지만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어 이마저도 감사하다는 이선정 씨. 한편 발달 장애를 가진 박미영 씨 아들 역시 시흥이 아닌 안산의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들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근 도시의 특수학교 정보가 원래 이렇게 배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O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어느 일정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안내가 없어서 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것도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의를 넣었더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괜찮- 시흥에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 저보다 키가 인근 크고요. 특수학교에 대한 크면 정보조차 얻기 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성인기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평성교육기관이 인근 지역에 있는지 직업기관이 있는지 어떤 공공근로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특수학교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배부가 계속되고 중학교인 저 학부모들도 그걸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이런데 시흥은 그런 게 굉장히 전무하고 취약합니다. 또한 특수학교 진학 정보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의 생애 주기에 맞는 정보들을 얻고 이를 공유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교육권.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바라는 장애 학생 가족들.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생긴다는 것은 장애 학생의 삶과 그 가정에 더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흥시에 특수학교 추진 계획은 없을까요? 특수학교 건립은 일반 학교 설립과 비슷하게 용지 확보와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조사, 심사,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용지 확보는 지자체의 소관입니다. 제작진은 시흥시 특수학교 건립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50만 대도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이 시장인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교가 우리 시흥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 아동들도 똑같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기획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장애인 복지과와 더불어서 특수학교 설립 TF 행정기구를 만들어서요. 이분들이 교육청과 더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용지 확보와 함께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직 정확한 장소는 밝힐 수 없지만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1순위, 2순위가 그린벨트 내의 국유지, 제3순위가 새롭게 들어서는 신도시 내의 특수학교 부지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솔직한 생각은 우리 시흥시 시유지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립니다. 또한 구상 중인 특수학교에 대한 생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수학교는 우리 학년기 아동을 대상으로만 한 특수학교가 아니라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이 장애 아동이 우리 세상에 적응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지 확보 이후 학교 건립을 추진해갈 교육청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시흥교육지원청에도 특수학교 건립 추진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지금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을 큰 주요 주제로 지금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용지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이제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자체라든지 저희도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 용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 설립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의 계획대로라면 특수학교 건립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수학교 건립을 진행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시흥시에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용지 확보입니다. 그렇지만 용지 확보가 추진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특수학교 건립 사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특수학교가 설립된 용인과 의왕시의 특수학교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인비 현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용인의 다음 학교의 경우도 원래 당초에 수지 지역구, 수지구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고자 했던 건데 결국에는 밀려서 이제 처인구로 갔거든요. 의왕의 정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이런 반대에 밀려서 구치소 옆에 있는 도심으로 부지를 옮겨서 개교를 했죠.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인식의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 대신 다른 지역을 택한 용인과 의왕의 특수학교들. 그런데 이선정 씨는 시흥에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합 특수 학급을 세우겠다고 이제 거기서 설명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학교 안에 왜 그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들어와야 하며, 그러니까 전염병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게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원래 그 목감 지역에다가 그 복합 특수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반대를 해서 지금 개발 중인 MTB 거북섬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를 해서 23년도에 개교하기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고요. 특수학교도 아닌 특수학급이 포함된 학교를 짓는 것조차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면 특수학교 건립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겪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지역 주민과의 큰 마찰을 겪었던 강서구의 서진학교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진학교 건립에 참여했던 장애인 부모연대 강서구 지회 조부영 고문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발달장애 직업학교라든가 뭔가 만든다 그러면 한 번도 좋습니다라고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반대 현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표현이라고 할까요? 너는 장애를 낳았으니까 교육은 받아서 뭐해? 아니면 멀리 안 보이는 데 가서 해.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 그리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발언, 그런 자체들이 굉장히 비수가 되었고요. 주민들과의 갈등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주민들의 가시돋친 말들은 장애 학생과 부모들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시 무릎을 꿇었던 학부모들의 아이들은 개교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 건립이 지연되어 이미 학령기를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학교를 포기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도 구로구에 있는 특수학교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장거리 통학을 그렇게 있는 데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저희 후배 엄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나아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아이들이 좋아져야지 똑같이 대물림을 해서 똑같이 그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노력 덕에 2020년 문을 연 서울 서진학교. 서진학교에는 초등학교부터 전공과까지 170여 명의 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시흥시의 특수학교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들도 봤을 때 비슷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학교 용지 특례법을 즉각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들어설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항이 좀 필요하다. 안광열 의원은 학교 용지 특례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리적인 통합 학급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야 저희 엄마들도 통합학교에 갔을 때 투명인간 같은 취급, 그런 느낌 받지 않고 우리 아이도 나도 이 학교의 주인공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통합학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나 혹은 선생님들의 인식 또한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조부영 씨는 현재 통합학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통합학교를 실현하려면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 지식을 많이 쌓이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특수학교예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녀이고 너무나 예쁜 자녀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장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일반 다른 분들께서는 아마 장애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누구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저희 맨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쟤네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도 다 예쁘네. 이렇게 봐주신다면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환영까지는 안 하더라도 반대는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흥시의 특수학교 건립은 장애 학생과 부모들의 삶에 있어서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의 추진력, 그리고 이를 응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의하면 장애 학생 또한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장애 학생의 부모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장애 학생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알맞은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